네, 안녕하세요. GEG 강남에서 캡틴을 맡고 있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습 또는 업무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What if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이 하나가 그냥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또는 구글 트레이너 또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그동안 만들었던 이 자료들을 빨리 백업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에듀테크의 즉 이미 저에게 익숙한 이 서비스에 대한 대체제를 빨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서비스 제가 그 What If에 말씀드렸던 일이 진짜 실제로 좀 벌어지게 됐고요. 2024년 10월 1일부로 구글 젠보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젠보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두셨다면 12월 31일 올해 말일까지 빨리 이 자료들을 좀 백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체제로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구글 젠보드 헬프센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피그잼, 그리고 루시드 차트, 그리고 미로라는 이 세 개의 서비스를 젠보드에 대체제로 추천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미리 좀 학습하기를 바란다라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셋 중에 세 가지를 좀 같이 구글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라고 추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시드 차트와 미로는 가볍게 써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즉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좀 어색함이 있고 아마 피그마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피그잼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젠보드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익숙한 프로그램은 이 추천 리스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패들렛의 한 가지 종류, 다른 패들렛 종류로서 샌드박스라는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샌드박스, 즉 전혀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새 패들렛의 한 종류로 샌드박스라는 종류가 들어왔는데 구글 젠보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에서 젠보드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안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패들렛을 새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설정을 하나 바꿔주셔야 되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베타 기능을 활성화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과 패들렛 샌드박스의 기능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구글 기반으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저는 패들렛에서 사용할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구글 검색창에다가 그냥 패들렛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패들렛으로 검색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물 이 홈페이지 그냥 바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패들렛으로 가게 되고 저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로그아웃을 한다라면은 구글로 로그인을 할 때는 바로 구글 계정 구글로 로그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클릭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이실 수도 있고요. 저랑 화면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패들렛을 사용했더라면 지금처럼 패널이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신다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점점점 3개로 된 추가 메뉴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위치 투 뉴 대시보드 새로운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패들렛 처음 시작 화면이 변경되고요. 여기서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지금 저처럼 해주시게 되고 새로 가입을 했더니 지금과 같은 화면이라면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패들렛 로그인된 사용자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설정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섹션에서 베타 기능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베타 기능 메뉴를 따라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베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 상단에 만들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 빈 샌드박스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실 수 없다라면 만들기를 눌렀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설정 메뉴에서 이 베타 기능이 꺼져 있으면 샌드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해서 꼭 베타 기능을 켜주셔야 되고요. 돌아와서 빈 샌드박스를 시작하는 게 젠보드로 가정을 했을 때는 새 젠보드 만들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을 할 때는 젠보드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젠보드를 임포트 할 수 있고요. 즉 불러오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는 샌드박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새로 만들기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샌드박스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구글 젠보드와 굉장히 유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구글 젠보드에선 상단에 있던 슬라이드 이동칸이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요걸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넓게 저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슬라이드처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좀 선호하고요.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의 빈 게시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구글 젠보드에서는 왼쪽에 있었었는데 이 샌드박스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연수에서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이 제목이죠. 네, 항상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샌드박스 연습이라고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도 바로 쉽게 패들렛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시작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보면 조금 다양한 메뉴들이 좀 있어요. 여기 메뉴 화살표 선택이라는 부분은 마우스 포인터로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드래그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익숙한 포스트잇 컬러를 정해서 하나 입력하고 또 노란색 하나를 다시 입력해서 이 부분은 사용성은 젠보드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바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색상도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포인터, 즉 동시에 같이 보는 화면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포인터 역할. 자, 지우개를 눌러서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포스트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삭제는 그냥 딜리트를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는 거고 지우개는 지금처럼 다양한 펜들을 썼을 때 지우개를 클릭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 박스들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텍스트 입력창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연습 계정이라서 지금 다른 첨부 파일이 없을 텐데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그냥 패들렛 계정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르게 되고 패들렛에 연동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제가 이 패들렛 연수 때문에 비어있는 계정이지만 구글 슬라이드나 독스 파일들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패들렛에 저희가 기존의 패들렛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첨부하고 게시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모양은 젠보드인데 똑같이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파일을 여기에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 인터랙션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인터랙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손 모양으로 변했을 때 선택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 구글 슬라이드의 공동 마우스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과 함께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젠보드는 화이트보드였다라면은
이 패들렛에 있는 젠보드, 샌드박스의 기능은 기존에 있던 패들렛 기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제 원래 계정인데 여기서 첨부 파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누르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 기존 파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남 GEG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를 갖고 올게요. 예를 들어서 패들렛 강의안이라고 친다라면은 구글 슬라이드에 있는 지금처럼 아예 슬라이드를 통째로 가지고 옵니다. 이걸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구글 슬라이드가 열리게 됩니다. 젠보드에 좀 재밌는 기능이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인터랙트 기능만 하나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도형이나 포스트잇을 여기 도형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들렛 기능 중에 다른 캔버스의 연결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캔버스의 연결, 즉 제가 몇 개 좀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몇 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도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인터랙트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해당 부분 이 버튼, 다른 도형 같은 걸 버튼을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선택하고 다른 캔버스의 연결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작성해 놨던 캔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3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후에 지금 인터랙트로 갔을 때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홈페이지처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트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럿이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인터랙트 기능을 켜고 3번을 눌렀을 때 바로 해당 슬라이드로 넘어간다라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연동시켜 놓은 다른 도구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작성자의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공유한 화면입니다. 공유 기능은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공유 아이콘이 있고 패들렛과 동일합니다. 패들렛에서처럼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방문자의 권한을 선택해서 저는 작가로 해서 퍼블릭, 즉 전체 공유로 바꿔줬고요. 물론 비밀번호도 작동하게 해서 걸 수 있고 뷰어 모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젠보드보다 조금 더 진화된 느낌의 보드라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지금 마우스가 같이 움직이시는데 실시간 공유 정도를 한번 보셨으면 하는 느낌이었고요.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마우스에서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인터랙트로 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슬라이드가 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간다. 즉 인터랙트 기능은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기능들도 꼭 지금 함께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터 기능은 공유됐을 때 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익숙치 않았을 때는 이 메뉴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시작했을 때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시보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설정에서 베타 기능을 켜줬는데요. 이 베타 기능을 켰을 때 젠보드 같은 경우는 링크가 공유가 되면서 사용자의 화면이 같이, 즉 환경이, 즉 제작자, 소유자의 환경이 공유가 되는 반면 이 패들렛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만약 공유 대상자가 설정해 갔을 때
베타 기능이 꺼져 있다면, 즉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 꺼져 있게 되면은 돌아왔을 때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아예 그 패들렛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바일 지원이 곧 출시됩니다. 컴퓨터에서 이 샌드박스를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모바일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베타 기능을 켜주셔야,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기능을 켜줘야지만 돌아왔을 때 해당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 기능은 꼭 함께하는, 새로 이 공동 작업자 또는 이 패들렛 화면을 공유해주는 대상도 베타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협업으로 쓰시려면 꼭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젠보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들렛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패들렛의 샌드박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 GEG 강남에서 보다 좀 더 깊게 스터디를 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후에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EG 강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EG 강남의 캡틴 김동원 구글 공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